케파가 있으니까요. 쩔죠? 보싱 와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죠? 첼시에서 망해서 나갔다. 첼시 나가니까 좀 잘 되더라. 뭐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첼시 나가서 잘 된 뭐 베스트 11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럼 첼시 와서 잘 된 선수는 없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 베스트 11을 뽑아봤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페트르 체흐를 얘기하자 그러면 체흐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선수 개인은 잘했어요. 스타트 레인이 강등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그런 팀이긴 하지만, 옛날 QPR의 줄리오 세자르를 기억하시나요? 그 선수도 QPR은 굉장히 못했는데 정말 잘 막았잖아요. 체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려왔는데 처음엔 백업이었습니다. 쿠다친이 백업으로 왔다가 부상 입으니까 체흐가 이렇게 딱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잘하면서 쿠다치니가 백업으로 가고 체흐가 선발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체흐는 와서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떡상을 이루어냈죠. 반데르사르, 슈마이케르과 더불어서 EPL 최고를 왔다 갔다 하는 노이어, 카시아스 뭐 이렇게 보더라도 좀 탑10 안에는 들 만큼 굉장한 활약을 해주면서 앞으로 보여드릴 11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떡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저렴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지금 본다 그러면 뭐 거의 해자에 가까운 금액이죠. 케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의심스럽다. 그래도 체흐는 좀 비싸지 않았나? 그 당시 금액으로? 그렇다면 여기 기록을 보시죠. 쩔죠?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아스필리쿠에타를 뽑아봤는데,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은 아닙니다. 오른쪽 풀백이 맞는데, 그럼 콜을 뽑자 그러니 콜은 조금 아스날에서도 무패 우승을 하고 넘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떡상이라고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리그 우승, 뭐 챔스 우승 다 있지만 무패 우승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아스날이 챔스를 못 나가던 팀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를 뽑아봤습니다. 실제 무리뉴 시절 때 14-15 시즌에는 거의 왼쪽 풀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봐도 되거든요. 무릎 부상 들고 온 듣보잡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끝끝내 버텨내면서 왼쪽에서도 터지고 오른쪽에서도 터지고 콘테 감독 3백에서도 터지고 계속 터지더니 주장이 되고 첼시의 레전드까지 된 그런 명실상부 떡상으로 보자면 거의 1위급에 들어가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넘어올 때도 좀 무릎 부상으로 가치를 낮게 봤지만 첼시에서도 점점 본인 가치를 조금 높여가면서 떡상을 하게 된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 풀백으로 뽑아봤습니다. 주마 같은 경우는 생테티엔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에요. 유망주 하나가 영입이 됐구나. 지금 같은 경우로 보죠. 말랑사르랑 음부함버가 영입됐을 때 그래, 쟤들은 차기 레전드야.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무조건 닭주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유망주 하나가 영입이 됐구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잖아요. 주마도 그랬습니다. 출발은 그랬는데 14-15 시즌, 15-16 시즌에는 명실상부한 주전이 됩니다. 어쩔 때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잘 썼을 만큼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주는데 15-16 시즌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선수가 좀 한풀 꺾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프랑스 국대에서도 바란과 주마가 한동안 프랑스 국대를 이끌겠구나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지금도 재기해갖고 램파드 감독의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실바와 더불어서. 주마는 생테티엔에서 넘어와서 첼시에서 주전이 됐으니까 생테티엔을 낮게 치는 건 아니지만 떡상한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떡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한 명만 뽑아봐라 그러면 전 케일을 뽑고 싶습니다. 케일은 오자마자 4개월? 5개월 안에 우승을 해버렸거든요. 그 무슨 우승을 했냐? 리그 우승 아닙니다. 챔스 우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4개월 만에 챔스 우승을 이룩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기니까 역사가. 하지만 이 정도 저렴한 금액에 넘어와서 주전급으로 뛰어서 결승전에서 맹활약을 해서 우승한 사람은 케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 당시 볼튼도 굉장히 위태위태했고 실제로 케일이 넘어왔을 때 강등이 되거든요. 700만 파운드의 재정난으로 팔기는 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한동안 주장이 되기도 했고, 한동안 사리 감독 체제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첼시를 다 잡아줬던 우리의 주장, 그리고 존 테리 이후로 클래식한 수비수의 마지막 계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케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력, 정말 그 수비력으로 걸레 수비를 보여줬던 마지막 대표 명사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강등권 팀이었던 볼튼에서 챔스 우승팀으로 넘어온 거니까 떡상도 이런 떡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바노비치인데요. 이바노비치는 그 팀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넘어온 팀 이름이. 그냥 모스크바라고 불렀는데 정식 명칭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입니다. 좀 어렵고 생소하죠. 그런 팀에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센터백 유망주. 그 당시 센터백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넘어올 당시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금 벤치에 앉고 좀 선발 명단에서도 제외되고 이랬던 선수인데 오른쪽 풀백으로 넘어가면서 좀 터졌던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랑사르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말랑사르가 센터백으로 왔는데 지금 주전을 못 맡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오른쪽 풀백으로 가서는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바노비치는 그걸 해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챔스 결승 때는 카드 트래블에 걸려서 보싱 와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전 무렵부터 그 오른쪽 풀백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더니 14-15 시즌에는 우승의 주역까지 됩니다. 이바갑이라고 불렸잖아요. 공격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고 수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890만 파운드의 저렴한 금액으로 첼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경기력도 좋은데 적은 금액으로 넘어왔고 떡상까지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바노비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켈렐레 캉테도 있기는 한데 마켈렐레 같은 경우에는 지단 감독이 반대할 정도로 마켈렐레 팔면 어떡하냐 할 정도로 레알의 중심이기도 했고 캉테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에서 굉장히 잘하고 넘어왔잖아요. 우승을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마티치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티치 같은 경우에는 굴욕을 한번 맛보긴 했습니다. 마티치는 다비드 루이스 딜에 포함돼서 벤피카로 넘어갔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려도 당시 첼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죠? 그랬다가 굉장히 벤피카에서 잘하면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당시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14-15 시즌에 우승의 주역까지 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 큰 투자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키와 든든한 체구로 뒤에를 잘 묶어줬고요. 수비력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파브레가스와 마티치 조합이 굉장히 매서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의 팀에 뽑힐 정도니까요. 마티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맨유를 넘어가서도 EPL의 빅클럽들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만큼 떡상을 했던 마티치를 뽑아봤고요. 다음 왼쪽 공미에는 마타를 뽑아봤습니다. 마타 같은 경우에는 말렌시아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마타도 떡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마타는 첼시에서 활약이 정말 임팩트만큼으로는 2010년대 통틀어도 최고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재정난만 아니었다면 3천만 유로에 넘어오지도 않았겠지만 넘어오고 나서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록 보시겠습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갖고 넘어왔고 무리뉴 감독이 오기 전에 첼시를 먹여 살린 베네테즈 감독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먹여 살리고 마자카르라는 라인을 창조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크로스를 올려주고 어시스트 쌓는 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생각합니다. 챔스에서 우리가 득점을 안 했더라면 미네는 이길 수 없었잖아요.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니까. 드록바가 넣은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시했죠? 마타가 어시했습니다. 마타가 어시해서 득점해냈기 때문에 마타는 두고두고 첼시가 잘 영입한 영입 중에 하나로 뽑힐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상한 첼시 와서 잘 된 건 맞죠. 첼시 와서 잘 된 건 맞으니까 마타도 뽑아왔습니다. 다음은 오스카입니다. 오스카라는 이름만 나와도 왠지는 아실 거예요. 이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브라질 리그에서 잘했다고는 하지만 유럽에서 알려진 선수도 아닌데 무리뉴의 황태자까지 됐습니다. 첼시라는 빅클럽을 EPL에서 우승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뽑혀 마땅하다고. 정말 공수에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 주면서 공격 스탯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어느 선수들과도 잘 융합하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면서 무리뉴 감독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스카가 잘했을 때 유벤투스 골도 있지만 오스카가 잘했을 때 첼시는 중앙이 든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스카는 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요. 자, 다음은 윌리안입니다. 근데 윌리안은 올 때 그렇게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안지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먹힐까? 물론 러시아도 유럽 무대지만 유럽 정통 무대에서 먹힐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토트넘도 원하고 첼시가 하이제킹할 만큼 기대감은 있었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에투랑 같이 넘어와가지고 에투는 잘 안 됐고 나이가 있고 폼도 떨어졌지만 윌리안도 당시에는 생각보다 별론데? 공격 스탯을 잘 쌓는 것도 아니고 아자르처럼 파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랬었지만 마타, 셰월레, 쿼드라도 이렇게 쟁쟁했던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페드로 이렇게 쟁쟁했던 라인들을 다 밀어내고 첼시의 주전을 맡을 정도로 윌리안은 꽤 공이 컸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자르, 아스필리쿠에타 등등과 더불어 2010년대 첼시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떡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첼시에서 한참 잘할 때는 아홉 윌왕, 아자르 없을 땐 윌리앙이 왕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탯은 조금 아쉬웠긴 하지만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이게 첼시에서의 기록들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출전 횟수나 도움이나 뭐 기록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윌리안 같은 경우엔 첼시 와서 떡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 건방져지네요.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자르 같은 경우엔 릴에서 유망주 취급을 받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레알, 미넨, 뭐 바르샤 이렇게 갔다면 첼시에서 성공만큼 성공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 뭐 미넨, 바르샤 다 쟁쟁했지 않습니까? 첼시는 당시 윙어가 조금 아쉬웠어요. 토레스 망하고 드록바 떠나고 이러면서 첼시 공격에 조금 임팩트 있는 선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때 아자르가 나타나주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받기도 받았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활약을 해주고 나갔잖아요. 그 덕에 첼시가 많은 우승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첼시는 챔스도 꾸준히 나가고 있었고 뭐 메이저 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리그 우승만 2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쟁력 없는 팀까지는 아니었고 아자르가 있을 때도 4강 가고 유로파 우승도 하고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아자르 입장에서는 기량을 만개, 폭파시키는 데는 첼시만한 클럽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릴의 유망주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폭, 그러니까 성장한 기폭만 봤을 때는 첼시 베스트 11, 이 베스트 11에서도 아자르가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드록바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합니다. 드록바를 어떻게 영입했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로마니 뭐 공격수 누구 원하냐, 그때 돈이 많았잖아요. 그때 로마니 막 돈 엄청 쏟아부을 때였거든요. 누구 원하냐 그랬더니 드록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니 누구? 드록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드록바가 마르세유에서 한 시즌 잘했긴 했지만 유럽 무대에서 이름이 날리는 선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좀 정통하고 좀 유명한 스트라이커 사는 게 낫지 않아? 근데 무리뉴 감독이 나 드록바 사줘, 드록바면 돼 이래갖고 샀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좀 잘 안 되면서 다이빙맨이라는 조롱도 받았고 뽀록바라는 얘기도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스탯들을 자랑하면서 첼시의 레전드가 됩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얼마나 떡상한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첼시 와서 유럽 최고, EPL을 넘어서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맨, 최고의 상승 가치를 누려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도 저렴하진 않았으니까요. 아주 저비용 고효율까지는 아니지만 고비용 고효율을 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정리를 해보는 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루튼전 이후로 바로 녹화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첼시가 좀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건 첼시가 잘 나가길 바라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라인업 나쁘지 않은데?